중국河南성 신상시의 제2중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아들이 연극 영화과를 진학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본인도 교사였기 때문에 아들 또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랬습니다. 아들 리시다는 어렸을 때 혼자 놀 때도 마치 영화 감독처럼 행동하고 장난을 했는데 자, 오케이. 까뜨. 까뜨는 무슨 DM이 까뜨가 얼어 죽을 까뜨. 그냥 너를 미역국에 말아서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이놈아. 까뜨는 마트에서 나 끌고 공부 좀. 아자 공부 좀. 유명한 감독 된다니까. 자꾸 왜 그래? 뭐 자꾸 뭐라고인데? 리시다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예술고등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까지 예술중고등학교에서 음향 전공을 마치고 중국 전매대학 음향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리시다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던 터라 상당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리시다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피아노를 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거수경례를 했다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며 연주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쯤에는 또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저거 뭐야? 사이코가 들어왔네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돌았네. 친구들은 그런 리시다의 행동을 보고 하나같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캠퍼스를 걷다가도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을 보며 진짜 개 같죠? 리시다는 태연하게 걷다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돌발 행동을 하며 상대방을 놀라게 했는데 그가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나리오 각본을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시다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 틈나는 대로 시나리오를 써보았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리시다는 동급생인 연극영화과 샤오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말할 때면 마치 영화 스텝처럼 조언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조금 전에 눈물 흘리고 그 돌아서는 장면 있었잖아. 그 부분에서 눈물을 닦지 말고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게 더 서글퍼 보인단 말이야. 눈물을 닦아내는 건 뭐랄까 지금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이 섰다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리시다는 샤오리 이외에도 여러 학생들에게 연기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리시다가 주로 썼던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 공포, 호러, 하드코어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작품 생각을 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재해 있던 시나리오 속 인물을 표출하고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리시다는 수업을 자주 빠지며 본인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리시다는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학교 인근 자동차 전시장에서 시급으로 페이를 받으며 피아노 연주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요.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연주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리시다는 평소와 같은 복장을 하고 전시장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피아노 치라면서요. 그렇게 입으시고 피아노를 치신다고요? 점장의 할 말을 잃게 만든 리시다의 복장은 다름 아닌 삼선 슬리퍼에 늘어진 누렇게 변색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장은 어이가 없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연주 복장은 하고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다음 날 리시다는 중고의류 상품점에 가서 마치 포엑스라지 크기는 되어 보이는 큰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점장이 바라본 리시다의 모습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연주복이라는 바지는 바닥을 끌고 있었고 연주복 상의 소매는 손가락을 덮을 정도로 길게 내려왔습니다. 뭐 알았으니까요. 연주나 잘 해주세요. 피아노는 잘 치시는 것 같더구만요. 리시다는 그렇게 전시장에서 피아노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한참 피아노를 치고 있던 리시다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흥을 이기지 못한 그는 연주하던 중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탱샥 샵다구리 짭답빠 슈빠빠. 리시다는 갑자기 허공에 경례를 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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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뛴다. 나는 도망칠 거야. 너에게서 도망칠 거야.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 손님들은 공포스러운 그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자동차 전시장에서 도망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점장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리시다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해고되며 백수로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로 연령과에 진학했던 터라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인근 피아노 학원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 천매대학교 다닌다고요? 그러면 면접 볼 필요도 없죠. 당장 일 시작하시죠 뭐. 그럼 내일부터 나오면 될까요? 리시다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면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 꿈인 영화 감독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틈나는 대로 공포영화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철창 속에 가둬둘 테니까 가만히 있어. 목숨만은 해치지 않을게. 소리 지르면 밧줄로 묶고 채찍으로 때려줄 거야. 알았어? 리시다는 퇴근하고 가는 길에 혼자말로 대사를 중얼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명작이다. 아니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줄줄 써지냐. 연기력도 아주 대단하다. 진짜. 리시다는 본인 대사가 훌륭하기는 했지만 매번 연습할 때마다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 뭔가. 살짝 간이 안 된 그런 찝찝한 느낌 뭐지? 미치겠네.
2015년 8월 8일 리시다가 한참 대본 연습을 하며 걸어가고 있던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샤오리 아니야? 아, 맞다. 리시다네. 학교 그만두고 연주하고 있다며? 괜찮아? 아니, 나야 뭐 항상 그렇지. 넌 잘 지내고? 나는 얼마 전 영영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어. 영화 제작사 스텝으로 일하면서 실습도 하고 있고. 연기 공부가 끝이 없네. 공부가 끝이 없어? 그거야 그렇지. 끝이 없지. 그러면 혹시 내가 시나리오 써놓은 게 하나 있거든? 전에 동아리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 한번 해보지 않을래? 리시다는 가방에서 시나리오 대본을 꺼내며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 아직도 글 쓰고 있어? 열정이 대단하네. 그러다 언젠가 성공하겠다 얘. 그래. 그런데 어디 가서 연기 연습을 해? 2015년 8월 9일 샤오리는 리시다가 말해준 리시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리시다의 집에 도착한 샤오리는 여기에서 큰 소리로 대사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옆방 저놈들 시끄럽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리시다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시나리오 대본을 건네주며 여기 이 부분이거든? 이 씬에서 네가 납치범한테 붙잡힌 거거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야. 자, 여기 이 부분. 자, 여기에 한번 엎드려봐.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있다가 범인이 너를 엎어놓고 내 손목을 뒤로 이렇게 꺾는 장면에서 고통스러워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납치범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그 대사에 적힌 씬을 그대로 하면 돼. 리시다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샤오리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거칠게 밧줄로 그녀의 두 팔을 묶었습니다. 아파. 좀 살살해. 실제로 납치되면 살려달라고 한다고. 범인이 살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샤오리는 리시다가 더욱 거칠게 본인을 대하자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나 그냥 갈래.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해. 뭐? 가긴 어딜 가? 마지막 씬이 남았는데. 리시다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두 팔이 묶여있는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이 연출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던 샤오리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리시다는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두 팔이 묶였던 샤오리는 고통스러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대사 까먹었네.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지만 리시다는 대본을 찾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유, 어디였더라? 여기에서 여자가 끌려왔으니까 팔하고 다리를 묶고, 그렇지.
여기네, 여기. 범인이 칼을 든 거, 그렇지? 리시다는 책상에 걸터앉아 마지막 대본까지 읽어가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시다는 집안이 지저분해졌다며 인근 여관에 가서 깨끗하게 씻은 뒤 잠을 잤는데 영화 제작사 실습 스텝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리의 팀장이 그녀가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비상 연락망으로 적어놓은 샤오리의 룸메이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 역시 어제 저녁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친구들은 SNS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35시간 동안 어디론가 실종된 그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는데 2015년 8월 11일 오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네,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발신지를 추적해 여관으로 출동했고 여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리시다를 검거했습니다. 왜요? 일단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리시다는 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9월 6일 중국 베이징 동부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샤오리의 장례식은 고성과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비참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꿈 많은 청춘의 아가씨가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베이징 법원은 리시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시다는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켈리였습니다.